꿈틀거리는 강줄기에서 강원도의 힘이 느껴진다. 여기는 강원도예요. 강원도예요. 태고의 신비를 품은 산과 바위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땅속 깊숙이 스며들어 영겁의 세월을 흐르고 미처 숨지 못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만나 전설로 떠돌아다닌다. 흐르는 강물처럼. 영동 고속도로와 중앙 고속도로를 거쳐 38번 국도를 타고 영월에 도착했다. 먼저 찾은 곳은 영월의 동쪽을 굽이쳐 흐르는 동강이다. 동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래프팅 명소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준비 운동을 한다. 누구나 간단한 기본 훈련을 마치면 바로 래프팅을 즐길 수 있다. 나도 처음으로 노를 저어본다. 동강은 경사가 완만해 초보자들도 쉽게 래프팅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순식간 다가오는 짜릿한 모험이 있다. 물벼락 속에 힘을 모아 급류를 헤쳐나가니 한여름 무더위가 싹 가신다. 어려움을 함께 헤친 성취감은 더욱 큰 법. 젊은이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간다. 나의 영월 여행은 이렇게 힘차게 시작됐다. 여기는 강원도예요. 강원도예요. 흐르는 강물을 따라 꿈결 같은 시간이 흐른다. 동강을 내려오면 영월읍이 나타난다. 영월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복례산에 올라갔다. 정상에선 마침 패러글라이딩이 한창이다. 구경하는 이들의 마음도 함께 영월의 하늘을 날아다닌다.
구경도 잠시. 장마철 변덕스런 날씨는 한바탕 소나기를 뿌린다. 그리고 곧 언제 그랬냐는 듯 신비스런 풍경을 쏟아낸다. 복례산에는 영월의 명물 별마로 천문대가 있다. 해발 800m의 탁 트인 정상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해가 지길 기다려 천문대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관측실에 모인다.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개가 별을 가렸다. 혹시 별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올라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놨으니까요. 만약에 별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짧은 시간 사람들의 아쉬운 표정을 뒤로 하고 지붕이 닫힌다. 나는 천문대를 나와 산 아래를 바라본다. 옅은 안개 속에서 사람들이 만든 별빛이 따뜻하게 피어난다. 한 집 한 집 만들어낸 불빛들이 무리를 지어 흘러간다. 흐르는 강물처럼. 다음 날 영월 읍내를 돌아보기로 했다. 읍내를 걷다 보면 벽화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여기저기 소박한 그림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여러 벽화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영화배우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의 얼굴이다. 영월읍은 두 사람이 주연을 했던 영화 라디오스타를 촬영한 곳이다. 거리 구석구석 영화에서 보았던 영월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 그대로다. (50년) 가까이 세탁소를 해온 엄기중 씨도 이 거리에 터줏대감이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땐 여기에 포장도 안 됐고 수도도 안 들어왔었고, 여기 저 개울이 돌로 이래 쌓아놓고서 여기 이제 다리로 건너 다녔고 그랬죠. 네.
오래된 이 다방도 영화의 중요한 무대였다.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된 기분으로 다방 안으로 들어가 본다.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다방 안에는 영화 촬영 당시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한쪽에는 2,000원이면 족한 착한 가격표가 붙어있다. 나오면 눈물이 나요. 다방 주인 김경애 씨는 영화에 2장면이나 출연한 후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당신 떠나던 그날 영화에서는 우리 다방이 되게 이렇게 크게 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좁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왜 이게 건물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촌스러운 다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시다 보면 이렇게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방에서 나와 장릉을 찾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얕은 언덕 위에 비운의 왕 단종의 능이 있다. 단종이 죽임을 당한 후 영월지방 관리인 엄홍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어 여기 모셨다고 한다. (50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단종은 17 어린 넋으로 아직 남아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 청령포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 청령포는 뒤로는 험준한 암벽으로 된 산과 산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섬과도 같은 곳이다. 크게 휘돌아가는 강물이 기가 막힌 유배지를 만든 셈이다. 이렇게 사방이 고립된 곳에 단종이 지내던 어소가 있다. 어소는 승정원 일기를 토대로 복원되었는데 영조가 친필로 세운 단묘 유지비가 있는 자리가 원래 어가가 있던 자리다. 어소 주변에는 700여 그루의 금강송이 숲을 이루고 있다. 그중 유일하게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나무는 수령이 600년을 훌쩍 넘긴 이 관음송이다. 관음송은 두 갈래로 갈라진 아랫부분에 앉아 울던 단종의 모습을 보고 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가 담장 옆엔 특이한 모습의 소나무가 있다. 담장 밖에서 안쪽의 어소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충절의 소나무라 불린다. 강 저편으로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17 소년의 울음소리 같다. 이제 영월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영월 서쪽 끝에 있는 수주면을 찾았다. 이곳 주민들이 지은 아담한 정자, 요선정이다. 정자 옆 큰 바위엔 고려시대에 새긴 소박한 마애불이 있다. 마애불 바위 뒤쪽으로 가면 절벽 아래로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이것이 주천강이다. 요선정 아래의 주천강은 조선시대 4대 명필인 양사원이 평창 군수를 지낼 때 즐겨 찾던 곳이라고 한다. 기이한 형태의 바위들이 맑은 물과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오랜 세월 동안 강과 바위가 함께하며 서로 닮아버린 모습이다. 주천강은 평창강과 합쳐 서강이 된다. 서강은 동강 못지않은 절경을 자랑한다. 이 거대한 탑 모양의 바위 선돌도 서강의 수려함을 더한다. 신선이 논이뤘다는 전설이 무색하지 않다. 서강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서남마을을 향했다. 이곳은 한반도를 꼭 빼닮은 모습의 지형으로 유명하다. 완만한 서해안에서부터 높은 산맥과 급경사의 동해안까지 영락없이 한반도를 옮겨놓은 듯하다. 강 쪽으로 내려가 아래쪽 풍경을 보고 싶었다. 뗏목을 타고 한반도 지형의 동해안을 출발해 서해안까지 돌아보는 뗏목 체험 코스가 있었다. 전통 복장을 한 사공과 함께 유유히 강 위를 흘러가니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느낌이다. 부엉이가 있는데 부엉이 두 마리가 파도 치는 물결 소리에 잠을 깨보니 들려오는 노소리 처량도 하구나.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서남 서강에 뗏목을 띄우고 둥실둥실 노를 져라 달맞이 가잔다. 부엉이가 산다는 부엉이 굴이다. 멀리 정말 부엉이가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마리가 더 있다. 부엉이들은 무슨 비밀을 품고 있는 듯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 마을에는요 옛날부터 옛날 이제 그 선대 어르신들 계실 때서부터 부엉이굴이 약간 저쪽 부엉이굴이 있고 지금 계속 떠나지 않고 여기서 부엉이가 한반도 지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서강은 흘러 동강을 만난다. 그리고 남한강이 된다. 강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슬기도 잡고 낚시도 한다. 강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준다. 이 사람들은 뭘 낚고 있는 것일까? 낚싯대를 잡은 손에서 흐르는 강물의 떨림이 전해온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암벽에 고시동굴이 있다. 고시동굴은 4억년의 신비를 간직한 석회동굴이다. 고시동굴은 임진왜란 때 고시 일가가 피난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불을 피웠던 흔적도 남아있다. 좁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갈수록 비밀스러운 풍경들이 드러난다. 수만 년 동안의 고뇌와 탄식이 석순과 종유석에 뒤엉켜 꿈틀거린다. 영월에는 영월읍 말고 또 하나의 읍이 있다. 한때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던 상동읍이다. 상동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꼴두바위가 묵묵히 비를 맞고 있다. 상동은 1950년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던 국내 최대의 중석 광산이 있던 곳이다. 한때 우리나라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것이 중석이었다. 그러나 점차 쇠퇴를 거듭하다 1992년 채굴이 중단되면서 상동은 급격히 쇠락해 갔다. 이제는 그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옛날에는 여기 저 다리에 퇴근 시간 되면 참말로 사람이 잘 나가지도 못했어요. 이 여기서 배선해진다고 해가지고 명찰을 하나 붙이고 있으면 붙였다 하면은 제천거집 나가면도 외상도 막 줘요. 그렇게 급하게 좋았어요.
대한중석 상동 광업소가 있던 자리를 찾았다. 낡을 대로 낡아 뼈대만 남은 공장이 껍데기만 남은 채 쓸쓸히 서 있었다. 관사도 잡초에 덮인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다. 한쪽 산을 막아선 거대한 축대만이 신전처럼 과거의 영광을 전하고 있다. 비록 껍데기만 남았지만 그 알맹이들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씨앗이 되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이제 영월과 작별할 때 다시 동강을 찾았다. 한참을 걷다 보면 옛날 떼꾼들이 머물러 가던 주막터가 나온다. 동강을 거쳐간 수많은 떼꾼들의 이야기들이 해바라기가 되어 수군거린다. 수풀을 헤쳐 지나 길이 끝난 곳까지 들어가 본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끊어졌지만 강이 흐르는 길은 이어져 있다. 그래서 강은 사람들보다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나 보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반짝반짝 빛난다.